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미용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미용을 배우면서 뭘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강남에 있는 미용 대형 학원에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한 4개월 코스였는데 자격증반으로 한 4개월 반 코스를 들었고, 한 2달 정도는 진도를 빼고 나머지 2달은 반복하고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한 달 전에는 거의 매일 아침에 학원에 가서 거의 저녁에 오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도시락을 싸서 다닐 정도로 한때 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막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왜 포기를 하게 됐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시험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60점 만점이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59점, 58점 이러면은 좀 끝까지 해보겠는데 맨 처음 시험이 51점이 나왔고 두 번째 시험이 52점이 나왔고 마지막 시험이 57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합격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고 이게 저는 연습을 할 때도 의자 없이 연습을 했어요. 일부러 이제 시험 볼 때 평소에 내가 연습하던 대로 이제 하고 싶으니까 평소에도 이제 의자 없이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포즈 자세라고 하죠.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고 이렇게 한쪽 무릎은 이렇게 세우는 약간 그 프로포즈 자세로 계속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무릎 보호대로 착용하고 했는데도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서서 했다가 무릎 꿇고 했다가 이 정도로 힘들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시험이 계속 떨어지고 막 너무 이제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는 한국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캐나다에서 미용사가 돼야 돼. 아무튼 이런 압박감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더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각이 안 나온다. 합격할 각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미용에 얼마를 썼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남겨볼게요. 제가 사실은 네일도 손을 댔고 네일도 찍먹을 했고 헤어도 찍먹을 했고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이것도 제가 찍먹을 했단 말이에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미용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생각 때문에 미용으로 영주권을 따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온갖 잡것들을 다 하고 다녀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미용사 시험을 치려면은 가발을 사야 되는데 그냥 연습용 가발이 아니라 인모로 된 가발을 이제 사서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인모 가발이 12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인데 한 번 시험 볼 때 일단 그 가발도 사야 되지. 또 이제 연습용으로 커트할 연습 그 가발도 사야 되지. 뭐 사야 되지. 또 이게 짐이 엄청 많거든요. 미용사 시험은.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2번이나 이용하면서 갔는데 바보같이. 처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첫 시험에 제 팔에 알이 배겨버린 거예요. 제 운동 부족이라서 그거를 들고 시험장까지 가니까 막 팔이 뻐근하고 이래서 첫 시험에서 더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암튼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가 아깝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거를 다 하면은 한 번에 시험 치는데 20만 원 정도가 깨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튼 돈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합격각은 안 나오지, 더 이상 돈은 쓸 자신이 없지, 그래서 포기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나는 사람 머리를 만져주고 꾸며주는 것에서 기쁨을 느껴, 보람을 느껴,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찐 바이브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시간 안에만 해야 돼. 난 시간 안에 이 펌을 다 완성해야 돼. 난 시간 안에 커트를 못하면 안 돼. 일단 하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예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보일지,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일지, 약간 이런 걸 고민하면서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시간 안에 끝나는 거 위주로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미용사에 대한 직업의식?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이, 아, 이런 내가 무슨 미용사냐. 아, 이 영주권만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고 재능도 없고 소질도 없는 걸 하는 거는 너무 고역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또 합리화를 하면서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 안에 무조건 완성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이게 시간 안에 완성을 못하면 미작이라고 해가지고 빵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 안에 못해서 빵점 처리되는 게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기본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안에 끝내기는 하지만 완성도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를 잡으려면은 내 잘못된 습관을 처음부터 다시 고치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거를 다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합격을 하고 싶다면. 근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이제 국비 지원으로 하더라도 재료비는 별도로 들지, 캐나다로 가야 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더 촉박해서 더 안 되지. 쫓기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걸 처음부터 할 자신도 없고 돈도 없고 열정도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증상이 공황 증상인지 몰랐어요. 제가 미용사 시험을 한 이틀인가 3일 앞두고 너무 긴장되고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잤어요. 우황청심환을 먹고도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너무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나 반드시 꼭 붙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되게 스스로 되게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나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난 여기에 너무 많은 걸 걸어버렸어. 난 여기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이제 그게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잠을 안 자도 더 이상 잠이 안 오고 막 아무튼 한 각성 상태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갈 정도로 배탈도 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몰랐는데 이게 공황 증상 중에 하나인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원래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매직데이가 찾아오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미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정신상 신체상의 변화가 오면서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을 포기하면서 배운 게 있다. 배운 게 뭘까요? 가장 큰 교훈이 뭐였냐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실천을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미용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하나부터 천천히 시간은 처음엔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될 때까지 반복하고 그거를 습관이 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때 미용사 시험에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결과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시간 안에만 끝내면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어떤 각도로 힘을 줘야 펌이 짱짱하게 말리는지, 어떤 이걸로 커트를 잘라야지 깔끔하게 잘리는지, 드라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이 디테일을 다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하고 그냥 시간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과정이 탄탄하지 않으면 결과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이 미용을 통해서 느꼈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이 영주권이 아니었으면 절대 생각도 안 해봤을 직업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용실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해요. 앞머리도 제가 자르고 한 번 이렇게 단발로 잘랐다가 기르고 길었다가 펌하고 기르고 또 잘랐다가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염색하는 것도 그냥 셀프 염색하고, 이게 꾸미는 거에 그다지 제가 관심이 없어요. 옷도 그래요. 옷도 1년에 한 번, 두 번 살까 말까? 맨날 입던 거 돌려 입고 편하게 입고, 뭐 한 번 사면은 최소한 막 5, 6년씩 막 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미용 꾸미고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이번엔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점이 문제였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가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난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모르겠다. 다시 한 번 더 연습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점을 파악을 이제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고역스러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운 점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좀 이게 많이 필요했어요. 저도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항상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마이웨이, 다른 사람 얘기 잘 안 들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 거의 답정너고. 그런데 이 미용사 시험을 할 때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좀 배우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좀 수용을 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학생이랑 같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남아서 연습하고 했더라면은, 문제점이 뭔 줄 알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배울 때보다 좀 더 쉽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했던 거를 이제 보고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냥 어울리기 싫어가지고 사람들이랑 혼자서 그냥 구석탱이에 자리 잡고 혼자 연습했거든요. 계속 말도 안 하고 음악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음악도 안 듣고 혼자 그냥 생으로 맨날 시간초 재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사람들이랑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웠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용이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미용을 포기한 이유와 이를 통해서 배운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